정말 놀라운 하나가 이번에 색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신고가에서 이렇게 조용한 신고가는 처음 봐요. 와, 이번에 우리 한국 시장 구조개혁 안 했으면 정말 망할 뻔했구나. 혹시나 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걱정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였구나. 그게 멸망할 뻔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야, 이 멸망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동학개미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즉 자본의 힘이 세지기 시작했다. 나의 한 표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다수표는 힘이 있다.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조용하다. 외국인들 보기에 룰이 자기네 룰에 맞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저는 진짜 한국 시장 제대로 들어올 것 같아요. 외국인들. 지금도 거의 꽤 들어왔는데 이것도 역시나 그냥 맛에 불과하다. 그렇죠. 과거 경험치로 하지 마라. 다행인 점은 뭐 많은 분들이 야, 기업 실적도 안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 이러는데 반도체가 달라지네요. 그 대표님 볼 때마다 요즘 들어 생각나는 게 예전에 6월 달에 나와서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었어요? 저희가 3천 갈 듯 말 듯 할 때 이거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니들이 불장 맛을 알아 이러면서 맞아요, 아직 맞아요. 가려면 한참 남았다라고 하는데 진짜 지금 어느덧 3,400, 500까지 오게 된 것 같네요. 우리 한 의원님 경력을 몇 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애널리스트는 2018년부터 시작했죠. 와. 2018년. 네네. 이렇게 상승 맛을 모르시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3,500이 왔으니 네. 많이 온 거 아니냐, 네, 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약 한 이제 25년 넘게 있는 거잖아요. 네. 98년부터 개인적으로 여기 시장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리고 어깨에 있은 거는 2000년부터인데 정말 놀라운 하나가 이번에 색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 신고가에서 이렇게 조용한 신고가는 처음 봐요. 네. 아 맞아. 저도 그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약간 객장이 난리 나고 뭐 뽀모 현상 오고 이런 것들이 잘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정원이한 그리고 느낌이 또 없어요. 지면신문 일면이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코스피 역사적인 신고가다 네. 막 이렇게 장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일단 첫 번째 이제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가니까 네. 거기에 그림자에 숨겨진 거예요. 미국 시장 그림자에 숨겨졌다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네. 미국 시장에 이미 20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상 최고가 하는 거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 하나는 와, 이번에 우리 한국 시장 구조개혁 안 했으면 정말 망할 뻔했구나. 혹시나 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걱정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였구나. 그게. 그쵸. 멸망할 뻔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야, 이 멸망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학술적인 내용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주장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소위 말해서 열광 또는 포모 뭐 이런 게 나는 게 언제쯤인가 봤더니 바닥에서 한 2배 오르면 그런 포모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2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에 포모가 왔던 게 9월달 이후입니다. 네, 2020년에. 네네네. 2020년에 코로나 때, 예. 예, 코로나 때 1,400 찍고, 네, 2,800 가고. 예, 2,800 넘고 3,000쯤 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11월 달부터 불이 타기 시작해서 12월 달부터 완전히 불탔어요. 그다음에 1월 달에 진짜 활활 불탔죠. 예, 삼성전자 9만 원 최고가 찍고. 딱 예. 기억에 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300포인트까지 갔죠. 네. 그때 정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중에는 약간 그 뭐랄까 폐쇄 공포 같은 게 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뭔가를 자꾸 읽어줘야 돼. 상품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때 마스크 쓰고 읽어줬거든요. 그러네요. 그때 정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폐쇄 공포증 겪고 하는 거가 이런 거구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거를 리피트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뭔가 싸늘한- 차분해요. 되게 조용해요. 아니고 싸늘하다. 자, 그러면 결국 과거의 경험치로 본다면 생각보다 이번 지수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되는구나. 열광하려면.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의 PBR 밴드 상단이 4,200포인트 가량 내외를 가야지 사람들이 흥분을 하겠구나. 4,000은 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아마 조만간에 10월 달, 11월 달에 증권사들 내년도 연간 전망 내는데 네.
4천 이상 전망하는데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동안에 있었던 상법 개정안 어떤 분들이 야 각동이 네가 상법 개정하면 시장 좋을 거라면서라고 막 힐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상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총회가 있어야 돼요. 상법 개정이 효력을 하려면 감사가 변경, 교체되거나 네. 이사가 원하는 대로 교체되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2차 상법 개정에서 집중 투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주총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상법 개정의 위력의 맛을 느끼는 스타트가 내년도 주주총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뭐냐면 자사주 매입 의무화, 소각 의무화잖아요. 이것도 물론 당연히 시간을 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9월달 들어와서 EB 발행 본물 터졌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교환사채. 뭐 KCC 그 대기업이 발행한 것도 네.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거버넌스가 얼마나 나빴는지 좀 더 거칠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방송이라서 정말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거버넌스가 정말 나빴구나.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거는 회사 돈으로 하는 거예요. 회사 돈이라는 건 주주 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주주 돈으로 회사 주식을 샀어. 그 말인즉슨 주주들한테 뭔가 유리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주주가치 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와서 EB를 발행해? 돈을 땡겨 그걸로? 누가 원했어? 주주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아니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그 지금 지배 대주주들의 어떤 윤리성 이게 정말 바닥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너무 안타까운 게 법 개정 안 하고도 갔어야 되는 건데 너무 윤리성이 떨어지니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EB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죠. 드디어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제 동학개미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 예전 같으면 EB 발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내가 들고 있다 써먹으려고 했었는데 백기사지. 네, 이건 내 거야, 내 거.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이거 어떡하지? 싼데 약간 이런 네, 느낌? 이거 싸한데 야 어떻게 해? 그리고 다 이렇게 자문 받아봤겠죠. 네. 이거 혹시 그럴 위험도 있습니다라는 자문이 있겠죠.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엄청 열심히 국회 로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정보를 캐기 위해서. 근데 EB 발행이 많다는 건 여기서 EB 발행이 더 많아진다면 소급 적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거 눈치채고 사전에 움직인 걸 수도 있거든요. 의도가 읽혔으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EB 발행이 여기서부터 더 본물이 터진다. 야, 그럼 이거 소급 적용도 가능하겠는 걸? 이 생각을. 소급 적용이라 하시면 어떤 방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도 소각. 신규 자사주만 소각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EB로 발행했던 것조차도 소급을 네. 해버리겠다. 근데 막판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수합할 겁니다. 네. 주식 교환. 네. 같은 체급의 기업들끼리 서로 주식을 사줄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사주를 서로 사주는 거야.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제 정치권에서도 포착을 한 다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네. 법안 조항에 좀 포함을 시킬 수도 있나요? 그러면요? 그런 거 타지 말라고? 그 전에 행동하겠죠. 그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도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니까 네. 계속 법을 세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죠. 그렇지 네. 않았으면 좋은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 동학개미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세상의 권력이 바뀌기 시작했다. 즉, 자본의 힘이 세지기 시작했다. 나의 한 표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다수표는 힘이 있다.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 드디어 눈치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전히 한국은 은행에서의 대출이 훨씬 더 많아요.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근데 이제 저는 설마 안 변할까 싶은데 저보다 나이 어린 이제 CEO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잘 사는 집안 자식들은 미국 가서 공부해가 왔잖아요. 저번에 본고장 가서 보고 왔으니 은행 안 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 얼마든지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큰 돈 땡길 수 있고 그다음에 위험 부담 없는 돈 땡길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낮은 자금을 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제 아마 점점 더 순응하는 상황들이 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그 정부가 일단 드라이브를 세게 걸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제 눈에 확 띄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생산적 금융 하는데 진짜 생산적 금융 할 거야? 안 믿어지는데? 어쨌든 자산의 총량은 늘어나니까, 특별히 네, 유동성의 총량은 늘어나니까 부동산 쉽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핵심으로 건드려야 될 게 몇 개 있죠. 대출을 좀 줄이는 거. 근데 전세대금 자금 대출도 줄여야죠. 만약에 생산적 금융으로 세게 돌리고 싶으면. 근데 문제는 있죠. 그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 네. 여기서 부동산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함부로 그 행동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위험 가중치예요. 부동산 위험 가중치. 부동산 위험 가중치 좀 올라왔습니다. 그 15%에서 20%로 올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했던 과거 정부 때와는 다르게 행동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주식의 위험 가중치는 400%예요. 그렇죠. 은행에서 말하는 거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은행 기준에서 이거 뭐야? 얘네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할 때 주식은 400%로 위험한 거고 부동산은 그 동안에 15% 위험한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부동산으로 부동산에 가야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20%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올해 같은 거는 대출 총량제 하잖아요. 네. 대출 총량제 하는데 이게 15에서 20으로 올라갔어? 그럼 깝깝해지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대출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갈 거라는 거예요. 올해는 일단.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증가율을 완화시키는 정도 수준이다. 근데 조금 더 세게 할 거면 위험도를 더 높여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책 자금을 더 쪼아야죠. 근데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고 그냥 스테디하게 그냥 옆으로 기는 걸 원하고 있어요. 정부는.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22년처럼 잘못되면은 이거 뭐 이렇게 밸런스 조절을 리밸런싱 하려다가 갑자기 한쪽 시장 붕괴되면 이거 메꾸느라고 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최소한 플랫하게 하고 그렇죠. 상당 부분의 돈들은 이제 네. 주식으로 원이무고 네, 이거를 네, 네. 원하는 거죠. 예, 그거를 원하죠. 정부는 그걸 원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네. 예, 또 이게 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래 뭐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되었거나 정부의 의지도 있고 정책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조용하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반도체죠.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 조정이 시작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상법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아직까지 그렇죠. 시장에 그 환호하지 않고 있다. 네. 4천은 넘어야 그때서 좀 위험 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넘어가는 게? 네, 이걸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시장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반도체다. 예, 하는 반도체가 드디어 근데 그 사실은 이 상법 개정에 제일 반응할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의 포카판하고 미국의 포카판하고 이게 귤이 달라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하는 법이 달라가지고 여기서 포카 안 치거든요. 지금 미국 친구들은. 근데 이제 같아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뭐 제주도에서 치는 고스톱하고 서울에서 치는 고스톱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다르겠죠. 예, 근데 이걸 맞춰준 겁니다. 그럼 게임의 룰이 같아졌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죠. 제일 첫 번째 모멘텀이 터진 게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반도체 D램 가격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DDR4까지 갈 필요도 없고 DDR5도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걸 서프라이즈.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당 이익이 1달러대이다가 많이 늘면 한 2달러대 가야 되는데 3달러 딱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2달러 건너뛰고 바로 3달러 갔고 우리 가격 지금 내줄 수 없어. 왜 내줄 수 없어? 쇼티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가격 올려야 되겠는데 생각보다 가격을 많이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얘기인즉슨 누가 제일 유리하냐? 뭐 양산전자, 네. 물량의 왕, 네. 삼성전자한테 가장 유리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자 막 AI로 생성된 짤들 보면은 네. 구조돼 와서 구조해 줬는데 네. 다시 들어온다고 요즘에. 예. 8만 원대 물려서 구조돼 와서 탈출을 했는데 다시 이제 뭐 9만 원대 가까이 가니까 또 다시 들어온다고 막 이런 그래서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객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주가를 올렸다. 예, 목표 주가 원래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도 물렸잖아요. 저도 물렸고 물타기를 했었잖아요. 네.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많이 낮춰놔서 이제 팔자 왔으면 괜찮아요. 네. 수익률이 좋아졌어요.
근데 원래 계획은 8자 때 중반쯤이면 나는 이제 탈출이다. 근데 이거 아니다. 더 올라갈 것 같다.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너 나중에 이제 저희 같은 그 뭐랄까 이제 전문 업자들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없을 때처럼 난처한 게 없어요. 맞죠. 네, 정말 난처하거든요. 그 2018년에 17, 18년에 우리가 톡톡히 경험을 했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세 때. 예, 그때 첫 번째 그 데이터 센터 장세였어요. 클라우드 장세. 와, 그때 다른 거 갖고 있어봐야 삼성전자 오르면은 시장의 돈이라는 게 한계가 딱 있으니까 모든 돈이 삼성전자로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좀 그런 거 경험했죠? 그렇죠. 삼성전자 2% 3% 오르는데 시장 0.5%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우리가 시장을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좀 길게 보고 이런 사람들은 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네. 저희 업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시장 수익률 대비 언더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네. 아니, 야 너희가 업자라면서 야, 수수료 받으면서 시장보다 못해? 이 얘기 듣는 게 우리는 사실 제일 두려운 일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거죠. 예. 근데 딱 야 여기서 수익 났다고 잘못 확정지었다가 시장에서 이거 외톨이 되겠구나 이거.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계속 여기 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시 성공하면 미래가 있다. 근데 전영현 부회장 체제가 원시를 성공시킨 걸로 거의 뭐 추정이 수율이 되죠.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지금 70%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이제 90%까지 올라가긴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되면 HBM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정말 물량으로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수율이 안 되니까 웨이퍼 투입량을 무한정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율 안 나오면 SK처럼 수율이 잘 안 나오면 네. 물량으로 그냥 승부해야 되는. 네, 근데 물량이 되거든 삼성전자는요. 그러니까 와 이거 그 웨이퍼 투입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앞단에서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장비 업체들의 상황들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메모리 관련된 그 하청 업체들 보면 주가를 보면 알아요. 한 S모 회사, 좋죠. T모 회사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난리 났거든 주가. 왜 그런가? 그건 뻔한 거거든요. 지금 메모리 업황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채는 애들이 얘들이고 그다음에 이 장비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거기에다 이제 전화를 해봤거든. 얘네들이 제일 앞단이에요. 반도체 사이클에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예. 왜냐하면은 가동률을 올리려면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장비를 돌리려면 장비의 부속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비에 부속을 대주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화해 보니까 이 반도체는 약간 비밀이 많아가지고 잘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보니까 2분기 연속 실적 좋아졌어. 남들 되게 안 좋다고 하던 그 시점에 좋아졌는데 분위기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떠봐야 되지. 우린 떠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렇게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행간을 읽으면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올해 실적 뭐 그냥 갑자기 예전처럼 그렇게 팍 꺾이고 그럴 것 같은가요? 막 이렇게 이제 약간 유도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뭐 그냥 잘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야 돼. 도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수원 동탄에 계신 그 직장인들한테 그렇죠. 설문을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 요즘 어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출과 그 만퇴가 많아졌다. 좋은 뉴스죠. 뭔가 이제 분주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 가동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게 지금 계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탄 부근 쪽에.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무난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이제 수율이 떨어져서 마진이 좀 덜 나온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실적의 저점을 봤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야씨 하이닉스 놓쳤고 마이크론도 놓쳤어. 어떻게 전자라도 될까요? 사자. 네. 그렇죠. 물량도 많잖아요. 원하는 만큼 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회복되면서 첫 번째 지금 외국인들의 타겟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법 개정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네요. 예, 지금은 전혀 그 상관없고 반도체로만 땡기는 건데 조용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열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열광을 할까? 옛날 같았으면 8만 원대면 들썩들썩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8만 원대 가고 코스피 신고가 가면은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막 네. 다들 환희와 도취해 됐을 텐데.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에 막 떠야 되는데 별로 조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게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까일 것 네. 같은데 네.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이 HBM4인가요? 네, 그 엔비디아의 뭐 나쁜 네네. 퀄테스 통과했다? 컬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네. 컬이 무슨 그 랩에서의 컬이 있고 그다음에 커스터머 컬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지금 소문에 들리는 얘기가 엔비디아가 테스트용 치고는 너무 많은 물량을 요청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아니 삼성전자 아. 예,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쓸 거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를 하려면 이제 AI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AI에 어제 진짜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가 AI 오픈 AI한테 $1,000억 투자하고. 네, $1,000억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향후에 점진적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기가와트당 얼마씩 계속 하겠다는 건데 일단 요 얘기를 할 때 미국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것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언사들이 좀 나왔고 그래서 의미는 있다고 봐요. 어떤 식의 연사들이었나요? 거품이다 이런 거요? 예,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어떤 거품이냐? 아니 처음에 오픈 AI가 초기 챗 GPT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4.0 이렇게 넘어올 때 지원을 해준 거는 초기 붐업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쇼티지인데 GPU 쇼티지 상황에서 이 엄청난 규모를 왜 거기에다가 협력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뭐 말이 협력이지 GPU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오픈 AI는 안 되면 자기 지분 넘기겠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내막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잖아요. 혹시 매출이 떨어질까? 이 비판은 이거야. 매출이 떨어질까봐 니네가 사전에 자기의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 팔아먹는 거 아니야? 라는 거고 그 오픈 AI는 지금 현금화가 안 되니까 네. 지금 챗 GPT 팔아봐야 $30씩 받고 팔아봐야 수익성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감당이 안 되니까 현금 흐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지금 제 몸 팔아가지고 그 GPU 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겠다 이런 거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너무 자기 주석적인데 뭐 이런 자기만 자가 발전 약간 이런 얘기가 비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비판은 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AI가 지금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게 수익성으로 연결된 것인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이거 이렇게 깔아놓고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면 이거 난리 날 건데 설비 이건 저는 진짜 인류사적인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보면 진정한 3차 산업혁명이 됐다.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하던 거에서 이제 석탄 발전과 증기 발전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석유를 쓰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한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이제 전기는 완벽하게 전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오픈AI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GPU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해석에서 뭐 3,400만 개 막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을 뿐이고 우리는 10기가와트라고 그랬어요. 전력 얘기만 합니다. 전력 얘기만 하니까 이제 완벽하게 사람 노동력을 대체를 전기로 한다는 거고 그 과정의 브릿지가 GPU와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3차 산업혁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1기가와트, 10기가와트, 뭐 100기가와트, 1000기가와트 우리가 가장 먼저 도달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1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소 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양이 진짜 도대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이게 너무나 이제 숫자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던지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투자해갖고 이거 리턴이 될 거냐 하는 건데 이제 기술 선도자들은 분명히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뉴스가 오늘 포착이 됩니다. 블룸버그에서 포착이 되는 뉴스인데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 투자자들은 대단히 보수적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블랙스톤 KKR이에요. 네. 얘네들이 지금 뭘 하겠다고 발표를 했냐면 가스 발전소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예,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당장 뭐 2차 재생에너지도 깔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빠르게 전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의 방법은 가스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AI 쪽에도 역시나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는 거죠. 이 지금 발전은 다 AI하고 미국에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지금 LNG가 막 남아 도니까 네. 이게 딱 이 서로 간에 이 조합이 잘 맞는 거죠. 근데 이 보수적인 애들이 제가 KKR이 인수한 건물에서 잠깐 있어봤거든요. 한국에요? 네, 한국에서 KKR을 많이 합니다. 네네. 부동산. 야, 이 인수하고 났더니 무슨 짓을 하냐면은 얘들이 물을 안 틀어주네. 비용 아끼. 비용 아낀다.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랬는데요? 안 그랬는데 고장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하네요. 아주 쥐어짜입니다. 쥐어짜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부동산 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네. 깜짝깜짝 놀래고 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런 친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발전소 투자를 하겠다? 확신 없으면 안 하죠. 그러니까 AI의 선구자들은 이미 간 길이고 이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막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이 일정 부분 어디 가다가 분명히 과열이 나올 것 같고 거품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 간에 레이스가 걸렸으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게다가 얘들은 현금 흐름이 창출이 잘 돼. 뭐 메타나 이런 애들 막 저렇게 해도 적자 안 나. 네. 마이크로소프트 적자 안 나. 그러니까 막 달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래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데? 했는데 KKR이라든가 블랙스톤이나 이런 회사들이 발전소 투자를 한다? 가짜는 아닌 모양이네. 조금 더 신빙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실적도 역시나 그거를 입증해 준 거고요. 그렇죠. 그걸 입증해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두고 좀 긴 시간을 두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적인 입장이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이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협력하겠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텔 살았다, 뭐 인텔 막 30% 가까이 주가 오르고 난리 났고 막 그래서 이제 인텔이 살아나나 보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엔비디아는 도매 사업자거든요. 네. 인텔은 소매 사업자예요. 네. 예,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서 그 엔비디아 GPU 잘 안 쓰잖아요. 아주 네. 비싼 노트북만 엔비디아 GPU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지금 서버에 들어가는 도매 사업자예요. 그리고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그 게이밍 GPU를 파는 친구들이고 일반적인 거는 일반적인 GPU 쓰지 우리 그렇게 고사양 못 씁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왜 인텔하고 손잡아? 근데 소매는 역시 여전히 인텔이 인텔. 탑이죠. 예. 지금 쓰시고 계신 집에서 쓰시고 계신 노트북 PC의 CPU는 뭘로 만들어졌나요? 다 인텔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개인적인 상상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밑단으로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소매 쪽으로. 예. 왜냐하면 결국 서버단에서 엄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애플의 등장과 함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사실은 집에서 HDD 같은 걸로 SSD나 HDD로 우리가 막 쌓아놨잖아요. 네.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고 메모리 이렇게 해놓고 막 뭐 이거 메모리 이거 네. 10기가짜리야 막 이러면서 30기가짜리야 막 이러면서 썼잖아요. 근데 요즘 다 클라우드로 하잖아요. 네. 클라우드 뭐 100기가 쓰는 사람도 있고 200기가 쓰는 사람도 있고 1테라 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자 그러면 디바이스 단에서의 메모리 용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지 않았나요? 네, 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론적으로 보면 도매 쪽에서 다 메모리를 갖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워야 되거든요. 근데 가벼워진 거예요. 만약에 그걸 데이터 센터가 안 갖고 왔으면 훨씬 무거운 우리는 그 메모리를 들고 다녔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AI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 앞단의 데이터 센터의 흐름이 나온다면 AI 데이터 센터 이 다음의 흐름은 우리가 스마트폰의 용량이 늘어나듯이 우리가 쓰는 디바이스의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소매를 잡아야 되면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가 인텔을 잡은 건 인텔보다는 엔비디아한테 더 유리한 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총량의 컴퓨팅 파워가 어떻게 될 거냐를 봤을 때 도매 쪽에서 늘어나는 컴퓨팅 파워를 보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컴퓨팅 파워가 미쳤구나.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컴퓨팅 파워를 써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인즉슨 메모리, HBM의 수요가 더 많을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GDDR7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GDDR7 딱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레거시의 왕이잖아. 맞죠. 예, HBM에서 무능했으나 그럼에도 그렇다고 얘네가 레거시에서도 무능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그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주가 8만 원 넘게 갈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는 HBM3이나 네. 통과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9월 달 이후로 여러 가지 AI 쪽에서 격포제가 터지니까 네. 굳이 HBM 쪽 인증 안 받아도 네. 레거시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지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실적을 보니까는 뭐 전년 대비 막 40%씩 증가하고 네. 있고 전기 대비로도 20%대가 증가하고 있고 단위당 가격이 뭐 20% 30% 올리겠다고 뭐 이런 상황이면 마이크론이 1회 혜택을 보면 삼성전자는 3회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물량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3사 중에서 제일 저렴한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외국인들은 당연히 주가상으로 제일 저렴하죠. 네, 마이크론을 살 거면 삼성전자는 아니 살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법 개정이나 외국인들 보기에 룰이 자기네 룰에 맞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저는 진짜 한국 시장 제대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올해 지금도 거의 꽤 들어왔는데 네. 이것도 역시나 그냥 맛에 불과하다. 그렇죠. 네. 아직 그렇습니다. 살짝, 아직도 네, 그러니까 뜨겁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제가 지금 약간 붕 떠 있거든요. 투자자문사 이제 막 차려가지고 이제 네. 셋업이 됐고 이제 막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이제 되려고 하는 거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한 달 반 동안 붕 떠 있었어요. 제 고객들이 이 고객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신고가 냈으니까. 근데 몇몇 분들은 다 팔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3,400에서 잠깐 흔들리니까 다 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들.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 있어라. 이번 장 진짜 오래가는 장, 상승장이다. 근데 20년간 상승장이 없었는데 20년 만에 온 상승장이니 과거 경험치로 하지 마라. 근데 많은 분들이 20년간 똑같은 일을 당하고 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시장을 못 믿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 상황이 지금 되게 차분한 거는 아직까지 과열될 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그 많은 분들이 야 기업 실적도 안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 이러는데 반도체가 달라지네요. 반도체 실적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네네. 신기하게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적도 올라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 보고도 움직일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뭐 현대차나 이런 쪽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놀랍게도 실적은 또 유지되고 있어요. 네, 현대차가 악재는 온갖 악재나 악재는 다 들고 있는데 실적은 유지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한국의 소위 ROE라는 게 내년도 전망이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이 상황이면 ROE가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도 부담이 덜어진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과열인가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네. 들었을까요? 미국 시장은 조금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비싸긴 한데 지금 AI는 정말 목숨을 건 대전이 지금 벌어져 갖고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한쪽 면에서 지금 금리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 아닌데 오늘 파월 의장이 찬물을 한번 끼얹었죠. 네. 지금은 양방으로 모두 위험하다. 즉 인플레이션이 오를 위험과 고용이 하락할 위험이 모두 상존하고 있다. 맞죠.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저렇게 강력하게 하면 저는 트럼프는 버블을 일으키는 걸 원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크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버블을 향해서 갈 거다. 그러니까 과열인데 과열하고 버블은 또 다르잖아요. 네. 예, 과열은 과열이고 버블은 또 다른 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버블을 일으키는데 역점을 두면서 진행을 할 거다. 왜? 그것은 금리 인하로 눈에 보일 것이고 아무리 그 연준이 세게 버티려고 해도 금리를 안 내리고 못 버틸 거다. 근데 금리가 내리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떨어지겠는가? 네. 그것도 한 그렇게 번도 뭐- 아니잖아요. 네네. 네, 한 번도 아니고 보면 한 4번
내릴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지금 시점으로부터 9월 달까지 하면 총 4번 정도는 더 할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예, 그렇죠. 앞으로 한 내년 연말까지 따져보면 한 4번 정도 내리니 이 국면은 갑자기 시장이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블 확률이 더 높은 과열이긴 하나 버블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느냐? 금리가 떨어지니까 소형주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미 잘 우리가 아는 기업 속에 머물러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주도주. 네. 왜냐하면 일단 이 친구들이 놀라운 거는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갖고 있으면 PR이 떨어져요.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는 실적 거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괜히 많이 먹으려고 저렴한 주식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있어야 무너지더라도 나중에 회복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가져가도 좋을까요? 더? 오늘 질문 중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제가 물리신 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갖고 가시고 들고 있는 분들도 조금 느긋해지실 필요가 있는데 신기로 사야 되냐? 이거 좀 어렵네요. 이 가격대에서 네, 이 가격대에서는 나눠서 여기서 10만 원 넘으려면 파운드리가 하나 터져야 될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가 터져야 돼요. 이미 이제 조짐은 있죠. 그렇죠. 예, 조짐은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하고 뭔가 작품이 나왔다. 이러면 10만 원 돌파하겠죠. 근데 이건 너무 미지의 영역이라. 그러니까 그거가 될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이거는 근데 열린 미래라서 장담 못 하겠다. 네. 혹시 반도체 비중을 줄일 시기가 되면 그때도 또 말씀을 해주시겠죠? 네, 저는 아직 안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